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 잔 김광 대표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번 주에 지나갔는데요. 무난하게 지나간 만기일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은 했어요. 왜냐면 지수 상황이 상당한 고점이기도 하고요. 이 고점 영역대에서 12월 8일 날, 요 화요일 날 한번 얻어맞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날, 이 화요일 날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셨던 것 같은데, 이때 이후로, 이때를 전후로 해서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둔화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3일 동안 줄기차게 올랐죠. 옵션 만기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저 12월 8일 최고점을 찍은 날인데요. 지수 최고점을 찍은 저날 오히려 한번 훅 빠지면서 조정을 하루 만에 끝냈다. 선반영이 됐다. 옵션 만기에 대한 불안감이 선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라도 이때는 매수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얘기 드린 이후 3일 동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날 이후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 떨어지는 날 매수를 해놨으니까 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에서 요 이틀간 매수를 하면서 요 3일 동안 수목금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이 3일 동안 올린 수익이 이번 주 수익의 뭐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 3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 승부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이 지수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933포인트 돌파를 하면서 랠리를 좀 더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 끝내고 조정받으면서 쉬어가고 내년에 이제 또 상승 랠리를 할지는 이번 주의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그 화요일과 같은 급락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베팅을 해줄 수 있는 그 준비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매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현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개인 투자자가 현금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 강조하는 것이 종목을 보유하되 항상 언제라도 매도해 줄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자. 이거는 물려있지는 말자. 한 5% 내지 6% 정도면 그 정도의 손실권이라면은 얼른 매도해 주고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는 뭐 종목이 그냥 계속 수익 중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면 이거는 뭐 언제 매도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도해 주는 컨디션, 매도할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만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비중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찍을 때 유일한 시장의 악재는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격이 높다, 부담스럽다. 근데 이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비중을 크게 가지고 가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뭐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 12월 8일 날의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의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거래소는 금요일 날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올라주면서 거래소 지수는 이미 신고가로 돌파를 해서 가고 있는 상태.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풍부한 유동성을 제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어디까지 지수가 오를지 이미 그 이른바 백두산은 넘었죠. 2744포인트였나요? 이 백두산 지수는 이미 넘어섰고 이제 3000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어디가 매물 이 이식 매물에 대한 저항을 받든 뭘 받든 간에 고점으로 꺾일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고요. 이 풍부한 유동성이 시총 상위주로 일제히 몰려가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확실하게 티가 나죠. 근데 이게 근거가 있는 상승입니다. 저도 지금 뭐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한테 팔긴 팔되 다 팔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디램 업체들 세계 1,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지금 올해 이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신규 설비 투자나 신규 투자를 줄였어요. 하지만 내년에 하이퍼스케일러 이 업체들이 그 수요량을 더욱더 늘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면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공급적인 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올해 설비 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는 해인데요. 이 D램 반도체의 가격 상승 내년에 한번 제대로 나온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전자를 넘어섰잖아요. 8만 전자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수는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고점, 이 삼성전자의 차트, 일봉 차트 보면 정말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11월 이후로 그냥 줄기차게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세를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상승세가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팔고 싶지가 않아요. 언제 팔아야 되나요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팔고 싶지 않다라는 그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뭐 한 7만 원 언저리에서 다 파신 분들은 지금 허무해하고 굉장히 허탈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어차피 여기서 상승을 더 할 거라면 지금이라도 더 사주면 되는 겁니다. 이미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수익을 봤으니까.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까요라고를 질문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가 최고점일까요를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꼭지점 매도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꼭지점 매도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선 적정선에서는 매도, 아무리 수량을 적게 들고 있어도 분할 매도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 분할 매도한 만큼 조정받을 때부터 다시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매매를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것과 이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매매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찍혀있는 수익률은 그냥 수익률일 뿐이지 확정을 지어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었던 셀트리온 삼형제들 얘기한 그대로죠. 이날의 급락, 12월 8일 이 급락, 사실 코스닥 지수 끌고 내려온 게 셀트리온 삼형제죠. 셀트리온은 뭐 거래소니까 됐고,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은 종목들이 이 코스닥 지수를 끌고 내려온 건데, 제가 그 다음날이 분명히 매수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3일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물론 또 여기서는 이제 한번 매도를 해줘야 되는 이 상승 흐름을 딱 마감시켜 주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이렇게 반등 나왔죠. 여기서 박스권 그리면서 횡보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정이 될 거예요. 안정되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만들겠죠. 제가 지수를 연동해서 항상 설명드렸었던 그림과 똑같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뭐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코로나19 치료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삼바나 셀트리온 제약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관심주로 보고 있다라고 12월 9일날 영상에서 말씀드린 마지막 영상이 제 12월 9일인데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코로나19 관련주였어요. 조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12월 9일까지 코로나19 관련주들 다 조정이었고요. 갈 듯 못 가고 계속해서 조금씩 고점을 낮추면서 밀려 내려오는 시기에 제가 관심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이유는 딱 요거였죠.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폭증, 그리고 이 폭증되는 이 분위기가 잡힐 것 같지가 않은 지금이 막연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관련주들을 뽑아드렸는데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다.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지금 안 가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게 들어온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지금 눌림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많이 털긴 털었나 봅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급등을 했는데요. 가장 제가 이제 관심주로 뽑아드린 쪽이 비대면이나 음압병동 쪽이잖아요. 왜 이쪽을 뽑아드렸냐면 확진자가 오늘까지도 굉장히 폭증을 했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오늘 950명. 그러니까 어저께겠죠. 어저께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이 됐는데 1000명 턱 밑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1000명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잡기 위한 것은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봉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우려가 되는 그런 시기죠. 근데 사실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영업자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호를 해야지 이 시간을 연장시키고 풀어주는 게 결코 자영업자분들이나 이 나라 경제를 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번에 빡 힘들고 그 다음에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질질 끌고 오다 보니까 지금 사상 최악의 확진자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주식시장에서 시세로 보자면 그래서 관련주들 부각이 됐어요. 이번 주에. 저 같은 경우엔 이제 비대면에서 첫 번째로 뽑은 게 ECS였기 때문에 저는 ECS를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는데요. 저희가 매매한 구간 바로 요날 상한가 우리가 한번 맛봤죠? 요날 상한가가 아니군요. 큰일 날 뻔했네. 요날이 아니라 요날의 급등을 한번 봤습니다. 요날 매수를 시작해가지고요. 쭉 3일 정도 쉬는 구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매수를 한 이후에 3일 동안 이렇게 쉬는데 확진자가 늘어나고 비대면의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재택근무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지금 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정작 주가가 안 가네. 미리 선반영됐다? 선반영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주가가 덜 올랐어요. 여기 고점도 돌파하지 못했는걸? 저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최근에 요 자리들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세가 폭발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12월 4일. 이거 딱 폭발하고 나서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됐는데 저는 그 단일가 매매 중에서 마지막 날인 요 날 매수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격 지정해서 지정가 고가로 6,150원 매수를 했고요. 6,150원 매수한 다음 날 참 어처구니 없게도 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 어처구니 없게 빠지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더 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자 계속 외쳐댔는데 사실 종가가 최저가로 끝나면서 실망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도 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봐봐요. 이렇게 떨어내는 거예요. 떨궈내는 거예요. 이날은 거래도 실린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거래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게 단일가였잖아. 3일간.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 거래될 땐 거래가 실리지. 근데 상승하지 못하니까 실망 매물 쏟아지면 종가 최저가로 끝났는데요. 저는 이거 밑에서 내려오면 더 받으려고 그랬어요. 5,500원대 받아보자. 안 주더라고.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날 바로 상승 출발. 시가 4% 상승 출발하면서 손실폭 거의 만회하고 그대로 내달렸습니다. 24%까지. 두 번에 걸쳐 분할 매도했으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간 20% 끝났고 가장 최근 고점이었던 12월 4일 고점도 돌파를 일단 한 호가라도 해주긴 했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완매도를 할 생각인데요. 사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완전 봉쇄거든요. 그러면 이런 재택근무 관련주라든지 비대면 관련주들은 자연스럽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ECS를 이렇게 매매를 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서 음압병동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음압병동 이 병실은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관련주들이 당연히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GH신소재도 얘 원래 대장주인데 우정바이오, GH신소재, SY 이렇게 세 종목이 번갈아 가면서 대장을 맡고 있죠. 초반 상승 시세와 달리 너무나도 길게 눌렸어요. 한 2주간. 제가 이거 계속해서 저희 회원분들한테 매수시켜 드렸는데 결국 목표가가 안 왔어요.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데 어쨌든 이날 목요일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시가 10% 정도에서 출발했는데 제가 원하는 목표가를 오지 않았지만 전 오히려 그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좀 준비 단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은 점차적으로 줄었어요. 최소 거래량이 요 수요일 날이라고 본다면 점진적인 거래 활성화, 이게 거래가 터져야 매물을 소화합니다. 어디에 있는 매물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인데 미국이 6번째로 화이자 백신을 승인을 했습니다. FDA에서 승인했어요. 그 백악관에서 압박을 하면서 이번에 승인 안 시키면은 사퇴시키겠다고.
이 뭐 협박 아닌 반협박을 하면서 화이자 백신을 승인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화이자 백신 당연히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한번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콜드체인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이 관련주들 제일약품이라든지 우리바이오와 같은 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든지 분명 움직임이 나올 텐데요. 사실 종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바이오도 그렇고 제일약품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의 제일약품이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우리바이오의 모습인데요. 만약에 얘네들이 올라가면 경쟁 제약사들의 관련주들 어떻게 될까?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얘네들 쪽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밀리겠죠. 근데 그 밀리는 게 시세가 끝나서 화이자가 앞서가니까 망했다라는 분위기로 끝나는 걸까? 절대 그런 분위기 안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죠. 시속 게임입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게임이에요. 우리는 시소를 탈 때 내려올 때 탑니까? 올라갈 때 탑니까? 고점에 놓고 타지 않죠. 항상 바닥에 딱 안착시켜 놓고 우리가 타죠. 바로 그 내려온 자리들에서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뭐 지난주에 엔투텍 계속해서 저는 관심을 가졌어요. 지금 음봉의 개수가 5개지만 낙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 이날 상한가의 이 시가를 깼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상한가 시가 자리 6,000원에서 6,100원 이 사이 구간을 제가 매수가로 평균적으로 잡아놨는데 사실 목요일날 이렇게 빠지면서 저도 살짝 패닉이 오긴 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솔직히 견딜 수는 있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사실 주봉으로 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주봉을 본다라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일봉상으로 조금 불안했는데 베팅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매수 사인 드렸고 그 추가 매수한 물량을 덜어내면서 단가 6,000원 언저리에서 맞춰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14%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목표로 하는 가격보다 아직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오히려 화이자가 아니라 화이자의 경쟁 제약사들의 관련주들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맞이하여 이 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또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영상을 또 자주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올려드린 것 같아서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영상은 되도록 거의 매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처음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주식 한 잔 교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